주 중반으로 넘어가는 수요일 구간입니다. 지금 동시호가 진입해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그래도 어제의 낙폭을 많이 좀 지워주면서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마감가까지 유지가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거래소부터 예상 마감가 보시면요. 지금 1.1% 오른 지점 2,374포인트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력이 조금 막판에 떨어지네요. 오늘 코스피 시장 그래도 계속해서 탄력을 올려오게 되면서 1% 후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도 오전장 나왔었는데 지금 2시 구간 이후로 조금 급격하게 탄력을 내려놓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잠깐 1% 안쪽 그러니까 0.9% 상승까지 탄력이 많이 줄었다가 지금 조금 회복한 상태인데요. 일단 예상 마감가는 계속 지금도 흔들리고 있네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약 1% 정도의 상승으로 집계가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도 흔들거립니다. 3% 정도의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하다가 지금은 2.8% 오른 지점 779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780선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잘 오다가 막판에 조금 내려놓는 분위기, 이유는 수급에서 조금 더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모두 개인이 매도세로 돌아선 가운데 지금 외국인 수급 쪽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지금은 166억 원 매도로 집계가 되는 상황인데요. 장중에는 내내 매수를 기록을 하다가 어제도 사실 외국인의 매도 폭탄 때문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이 있었는데 오늘 결국에는 매수 쪽을 유지하다가 지금 3시 구간 들어서면서 매도로 꺾이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급락하고 있던 환율도 지금도 물론 낙폭이 어느 정도 7원 정도는 나오고는 있는데요. 장중에 1,300원 선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서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환율도 약간은 상승 탄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구간 속에 진입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별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2차전지 종목들의 초강세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에서는 사마알미늄 한 종목만 거래 제한폭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54,000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죠. 알루미늄들, 알루미늄 박이 있죠. 또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엮이기도 하는데 개별적인 소식이 롯데 알미늄과 관련된 반사수혜가 조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롯데 알미늄이 미승인한 기기로 생산한 양극박을 고객사에 납품했다는 사실이 나왔는데요. 물론 모품질에는 검사를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삼성 SDI라든지 SK온 같은 고객사에서 결국에는 납품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사수혜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롯데 알미늄이 국내에서 3위 규모 업체입니다. 1위가 DI동일이고요. 2위가 지금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는 사마알미늄, 그리고 4위가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이렇게 세 업체들 오늘 같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요. 특히나 사마알미늄이 큰 폭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4종목이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상한가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도 많고요. 그 외 종목들도 있는데 GW 바이텍 이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일단 굉장히 작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는데 여전히 동전주고요. 시가총액 400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뉴스상으로 나온 호재는 GW 바이텍이 해양 미세조류 추출물 푸코잔틴을 이용해서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단은 급등세가 해석이 되고는 있는데 워낙 시총이 작다 보니까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엠로입니다. 이 종목은 오전장에서부터 상한가 도달한 이후에 32,200원으로 쭉 시세가 유지가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삼성그룹주의 매수 소식입니다. 삼성 SDS가 엠로의 지분 33.4%를 인수해서 최대 주주에 도달을 했는데요. 이렇게 삼성 SDS의 인수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삼성 SDS 측이 4조 원 정도의 실탄을 장전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M&A를 계속해서 좀 당긴다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에서 부각되는 나래 나노텍 이 종목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1,550원 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설비와 이 세계 첫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개발이 있었다는 사실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이렇게 2차 전지 쪽으로 묶였다면 큰 폭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이 더 있는데 프로이천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고요. 충전 그리고 방전용 그리퍼 양산 시제품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제조기업이 요청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샘플 테스트에서 결과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 프로이천의 그리퍼가 파우치형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에도 접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이 알려지게 되면서 오늘 후발주자적인 성격들이 상당히 부각됩니다. 그래서 프로이천도 지금은 거래 제한폭까지 오른 상황, 상한가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2차 전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부터 보시면요. 지금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1위부터 14위까지 SK하이닉스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거는요. 1분기에 4조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보다는 이 잔고가 좀 많이 남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고평가 손실 추정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또 윤석열 정부 측에서 300조 원 규모를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낙폭도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2.5% 정도의 하락세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그룹주들 상승하는 가운데 기아도 지금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기아는 오늘 또 EV9 디자인이 또 공개가 됐다고 하죠.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신용 등급도 좀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호재성 요인 덕분에 오늘 기아도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몇 가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코프로 보셔야겠네요. 지금 일 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 쓰겠네요. 새롭게 지금은 20% 넘게 급등하면서 양봉 끝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오늘 고가 45만 4,500원이 신고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21%의 급등세, 시가총액 2위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뿐하게 제치고 지금 시총 2위로 뛰어오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도 함께 거의 9%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의 시세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치면요 311%가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고가 새로 쓴다면 더욱더 큰 폭의 상승 탄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에코프로 끝까지 시세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의 종목들 보시면 오늘 HLB도 강세 흐름 기록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를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SM 경우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다른 행보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2차 전지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뚜렷하게 펼쳐졌는데요. 확실히 코스닥 시장 속에서 더 드러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앤드림 이런 종목들도 24% 정도의 상승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모두 2차 전지 쪽으로 엮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 보시는 종목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더구전자도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히자마자 오늘 거의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금양그린파워라든지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도 2차 전지가 조금이라도 엮였다면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코스피와 이 코스닥 쪽에 마감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예상지수 코스피 쪽에서는 1.3% 정도 약간 낙폭 회복하며 2380선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다시 한번 3%까지 올라왔네요. 3% 정도의 상승 탄력 기록하면서 780선 정확하게 터치합니다. 3월 15일 수요일도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에는 증시가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 여파가 그래도 뉴욕 증시에서 살짝쿵 지워지고 그리고 또 물가가 그래도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안정 요소들이 몇 가지 진정시키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검은 화요일을 딛고 오늘은 다시 한번 긍정적인 수요일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들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일본 증시부터 가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합권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강보합권 27,229엔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일본 증시 오늘 사실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그만큼 빠르게 탄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탄력이 줄면서 보합권까지 이렇게 내려앉았는데요.
해석으로 나오는 것은 일단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 커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어제도 좀 큰 폭으로 같이 국내 증시처럼 많이 밀렸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오늘 상승 탄력이 크지 않았다는 점, 그럼 국내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강했다라는 점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봅니다. 네, 지금 중국 증시도 상승권은 맞습니다. 그런데 변동성도 좀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시가 오늘 아시아 증시 가운데 가장 강했다는 요인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6% 오른 지점이고요. 지금 3,266포인트로 집계 나옵니다. 심천 종합지수는 강보합권 수준 11,419포인트인데요. 간신히 상승 탄력을 좀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어제 선방을 해줬던 게 중국 증시였는데 오늘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탄력이 좀 제한적이게 되고요. 오름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 약간 꺾이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죠. 1월부터 2월까지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랑은 같았고요. 지난해 12월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앞서서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이제 급하락을 했다가 그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는데요. 그래도 1월부터 2월 사이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소매 판매가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로 측정이 되다 보니까 리오프닝 기조를 이어온 이후에 중국이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산업생산 증가율도 보시면 지난해 12월보다는 높았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못 미친 수준이었고요.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은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꾀하고 있는 부동산 살리기 정책이 일단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인민은행이 주요 시중금리를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1년 만기 중기유동성 지원창구 금리는 종전에 2.75%로 동결이 됐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중국이 경기 재개방 이후에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통화 완화 정책을 꾀할 가능성은 매우 작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콩 증시 가봅니다. 네, 오늘 항생지수는 분위기 좋네요. 1.5% 정도의 상승 탄력으로 19,537포인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홍콩 증시 오늘 반등으로 개장했고요. 최근에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특히나 상승 탄력이 더욱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시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또 많이 출렁였죠. 7원 하락으로 출발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장중에 1,300원 선 이탈할 만큼 빠졌었는데요. 그런데 오후장에서 낙폭이 조금씩 줄더니 다시 시작 구간에 비슷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원 40전 내렸고요. 1,303원 70전으로 마감되면서 결국은 1,300원 선 위쪽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 마감 상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국내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간 얼었던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이 된 분위기였는데요. 간밤 미국에선 2월 CPI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6%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이렇게 물가 지표가 시장 우려감을 떨쳐내면서 오늘 양시장 일제히 상승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1.31% 상승했습니다. 약 30포인트가량 올랐는데요. 오늘 종가는 2,379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지만 장중 변동성은 두드러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장 초반에 2,390선까지도 회복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탄력이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장중에 2,370선 구간에서 등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호가 구간 들어 다시 한번 탄력을 회복해 나가는가 싶었지만 2,379포인트 선상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막판에 매수폭을 늘려갔습니다. 기관이 2,935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이 장 후반부 들어 매도 전환하더니 808억 원 순매도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팔자세를 보이던 개인은 2,479억 원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다 보니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건설 섹터가 3.2% 상승했고요. 그 뒤로 기계 섹터가 3.2% 동일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동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뒤로 운송장비 섹터가 현대차, 기아 주가 상승세에 오르면서 2.85%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 뒤로 철강금속 섹터와 의료정밀 섹터가 2%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업종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섬유유복 업종만이 홀로 약세를 나타내는데요. 오늘 FNF가 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2%가량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섬유유복 업종지수 0.25%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SK하이닉스만이 약세로 마쳤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2.47% 하락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4조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낼 거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늘까지 약세 이어가면서 8만 원 선을 이탈했습니다. 오늘 종가 79,100원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면서 1.3%가량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2차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이 3% 이상 상승하면서 56만 5천 원 구간에서 마감했고요. LG화학과 삼성 SDI 역시 일제히 1%에서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상승했는데요. 오늘장 0.8%가량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자동차주들 시세 좋았습니다. 먼저 현대차가 1.93% 상승했고요. 기아가 4.3%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아와 관련돼서는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오늘장 주가는 8만 원 선을 장중에 회복해냈는데요. 하지만 오늘 종가는 79,60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역시 외국 시장에서 판매량 호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종가는 17만 4,30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래도 좀 시장 상승세에 비해서 좀 부진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이버가 0.2% 소폭의 상승에 마쳤고요. 카카오는 0.17%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가덕도 신공항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국토부가 어제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개항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사전에 해상 공항안 대신 육상과 해상에 걸친 공항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되면서 이르면 2029년 말로 개항 시기를 5년 정도 앞당겼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부산과 가덕도에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이 됐는데요. 오늘 먼저 영화금속이 17%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종가 1,083원을 기록했고요. 그 밖에 부산산업 역시 10.6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던 기업으로 묶이면서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오늘 종가는 5.62%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그 밖에 코스닥 쪽에서도 관련주들 상승세 보였는데요. 먼저 삼보산업이 7.25% 상승했고요. 동방선기 그리고 덕신하우징 역시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알루미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흑해상공에서 미군의 무인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충돌해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정찰 임무 중이던 미군 드론을 러시아 전투기가 의도적으로 들이받아서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는데요. 일각에선 러시아가 알루미늄 같은 광물 수출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 알루미늄주들이 반사 수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삼화알미늄 오늘장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종가 54,000원 터치하면서 마감했고요. 그 밖에 조일알미늄이 12%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알루코 역시 7.5% 상승하면서 3,010원으로 마감했고요. 남선알미늄 역시 3.4%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3.05% 상승했습니다. 약 23포인트가량 상승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781포인트 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에 2% 이상 튀어오르면서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770선 상에서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는데요. 장중에 3% 가까이 탄력을 높였지만 후반부 들어 탄력을 다소 좀 줄여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효과 구간 들어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만들어줬고요. 오늘 종가는 780선 상에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이 3,608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기관은 관망심이 나타났는데요. 장중 기관이 순매도 전환하면서 기관 262억 원 소폭의 매도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개인 역시 3,204억 원의 순매도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상 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대형주들 대체로 상승부를 켰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에코프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기고 시총 2위권으로 올라섰는데요. 오늘 20%가량 급등하면서 44만 8천 원을 터치했습니다. 그 밖에 에코프로비엠과 LNF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9% 가까이 급등하면서 21만 4천 원을 터치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6만 500원으로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15%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HLB 탄력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장 2.84% 반등 성공하면서 34,45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게임주 가운데 카카오게임즈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고요. 펄어비스는 0.97%, 약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M은 1.56% 하락했습니다. 11만 3,400원으로 밀려났고요. JYP엔터는 장중 탄력을 다시 높여가면서 0.28%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정부는 전국 15개 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첨단 분야 6대 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도 여기에 2024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선 관련된 수혜주를 찾기에 분주했는데요. 먼저 오늘 광명전기가 9.85%, 코스피 시장에서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립에 이전에 관련주로 묶였던 이력이 있었고요. 오늘 종가는 2,5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프로이천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종가 3,020원을 터치하면서 마감했고요. 그 밖에 코아시아도 상승하긴 했지만 음봉 전환되면서 탄력은 줄여나갔습니다. 오늘 종가 8,860원 선상에 올라서면서 10%가량 상승했고요. 그 밖에 넥스트칩과 제주반도체 그리고 SM코 역시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장에서 폐배터리 2차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RMA 초안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는 또 한 차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올해 한 해에만 30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또 그 밖에 오늘은 인터배터리 2023이 개막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다 국내외 배터리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신제품 공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갔고요.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가 급등한 데 이어서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같은 폐배터리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성일하이텍이 7% 가까이 급등하면서 17만 6,900원 구간에서 마감했고요. 세비캠 역시 상승했지만 장중 탄력을 줄여갔습니다. 1%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 가운데 급등했는데요. 유럽판 IRA 수혜로 2차전지 전구체 매출이 급증하게 될 거란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에코앤드림 25% 이상 상승하면서 37,900원 구간에 올라섰습니다. 그 밖에 나노팀 역시 18% 이상 상승했고요. 그리고 제이오 역시 14% 이상 두 자릿수의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사업에 신규로 뛰어든 덕우전자 역시 같이 급등했는데요. 오늘 종가 20% 이상 상승하면서 12,12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